12월 10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달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올해 말부터 증액된 지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사회보장국은 연금 수혜자를 위한 COLA 생활비 조정 인상 비율을 발표하며 여기에는 그해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증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예정이지만 수령인의 생일에 따라 내년 1월 10일간의 격차를 두고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에 COLA 증가율은 5.9%로 40년 만에 최대이며 특히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지속된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결과라고 알려졌습니다. 제일 먼저 증액된 지급금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보조금 SSI 수혜자이며 12월 30일부터 발송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카고가 11일 강풍과 함께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카고는 오늘 오후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며 11일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디애나와 시카고 남부를 포함한 일리노이 중남부 지역에 심각한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일 금요일 오후 55도에서 60도까지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 새벽 폭풍과 함께 온도는 30도대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속 50마일에 이르는 강풍도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주말 동안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중서부 전 지역에 걸친 이번 주말 폭풍은 미네소타 및 위스콘신 지역에는 10인치 이상의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10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11월까지 6.8% 올라 40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가는 지난달에만 0.8% 급등했으며 경기 확장이 공급망을 압도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1월 소매업체와 창고, 공급업체 및 해운업체가 치열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10월에 6.2%로 상승한 이후 11월에 0.7%, 연도별 상승지수는 올해 6.7%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11월에 전달에 비해 식품에 대해 0.7%, 휘발유에 6.1% 더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겨울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식품, 에너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둔화되었기 때문에 몇 달 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 저하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안 셰퍼드슨 판테온 마크로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 3월이나 5월경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9일 약 80만 명의 영주권자와 소위 드리머라 불리우는 임시거주가 허용된 청년들에게 지방선거에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법안을 찬성할 것이며 공화당은 여기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거권은 뉴욕시 공직자 선거에 해당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주지사나 판사, 주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까지 시의 선거 확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비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만들게 돼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투표 연령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알려져 새로운 비시민권자들의 비율은 9분의 1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11개, 버몬트의 2개의 시가 비시민권자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비시민 투표 대상자들의 수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연방선거에서 투표 사기 만연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인디애나주에 가까운 중부의 댄빌시로 알려졌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위험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785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1,050건입니다. 또한 13건의 살인이 벌어져 10만 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은 6.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댄빌시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샴페인의 동쪽 20여 마일의 위치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조사되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1만 894명, 신규 사망 1,088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60.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531명, 신규 사망자 수는 3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2.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